초박빙에 승부를 할 수 없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전에서 누가 선택받을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리안 벨가든이 10주년을 맞아 새 단장하고 새 장승까지 새로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법제화돼 시행되면 수백만 명씩 연간 수천 달러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을 제한적이나마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급격하게 떨어진 기온에 트윈데믹을 우려해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정치적 운명까지 판가름할 버지니아 주지사에 민주당 테리 맥컬리프 후보와 공화당의 글렌 영킨 후보 가운데 누가 선택받을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4년 전보다 6배나 급증한 조기 투표자 113만 명을 포함해 590만 버지니아 유권자들은 민주당 주지사의 3기 연속 당선이냐 아니면 12년 만에 공화당 주지사를 선택할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지니아 주지사와 부지사, 검찰총장, 주 하원의원 100명을 뽑는 선거가 오늘 저녁 7시에 마감돼 590만 유권자들의 선택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개표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면도날 차이 또는 사실상의 동률 초박빙 승부를 펼치는 바람에 누가 승자가 될지 몰라 두 후보, 양당 진영의 초긴장 속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거일에도 센터빌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장에서 마지막 한 표까지 지지를 호소한 해롤드 변 후보는 막판까지 흑색 선전에 주력한 상대방에 맞서 한인들의 결집으로 선전할 수 있었다면서 조마조마한 마음과 함께 주사위를 던진 만큼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동양인들, 특히 월남 인도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우리 한국 분도 많이 나오셨지만 그래서 아마 제가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센터빌과 애난데일 등 한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쌀쌀해진 날씨에도 투표장에 나와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한인들의 표심 파워를 보여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우태창 워싱턴 버지니아 한인통합 노인연합회장과 은정기 전 버지니아 한인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한인 단체장들은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들이 얼마나 많이 투표하느냐에 따라 한인들의 파워가 결정되고 이민 1세대는 물론 차세대 한인의 권익과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며 선거 당일에도 한인들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어느 민족이 제일 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는 것이 미국의 정치 신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포들도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놓고 선거에 꼭 참여해가지고 우리 자식들도 있고 걔네들이 커나가면서 이제 주류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우리 한 표 한 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표 한 표를 찍어야만이 우리가 그게 힘이거든요. 그 힘을 우리가 왜 포기를 합니까? 구순의 고령에도 투표장에 나온 임내선 할머니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비난전에 치중한 후보보다는 우리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하고 법을 준수하며 정치하겠다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나라 살림을 잘하고 사회를 잘 이끌어가고 올바르게 정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버지니아 주지사에 누가 당선될지는 초박빙 승부임을 감안할 때 오늘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에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590만 유권자들의 5분의 1인 113만 명이나 조기 투표해 4년 전에 비하면 무려 6배나 급증했고 이미 개표를 완료했기 때문에 승자는 그보다 일찍 윤곽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테리 맥컬리프 후보가 4년 만에 다시 주지사로 컴백하게 될 경우 민주당 주지사가 3번 연속 당선되는 기록을 세우고 바이든 민주당의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선전을 기대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글렌 영킨 후보가 당선된다면 2009년 이래 12년 만에 공화당 주지사를 탄생시키면서 버지니아주에서의 블루 웨이브를 차단하고 바이든 민주당의 내년 중간선거 심판으로 이어가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에 탄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워싱턴의 새 전통 명소로 자리 잡아온 코리안 벨가든이 10주년을 맞아 새 단장하고 새 장승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장승 장인이 이곳에서 장승들을 새로 제작해 대체하게 되며 1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각종 축제와 이벤트를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인근에서 한국미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코리안 벨가든이 벌써 우리 곁에 들어선 지 10년을 맞고 있습니다. 내년 5월 21일이면 10주년을 맞는 코리안 벨가든이 새 단장하고 새 장승까지 새로 제작해 세우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코리안 벨가든을 지켜주는 수호신,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등의 장승 4개를 새로 제작해 세우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10년 전 코리안 벨가든을 완공하고 지금도 유지 보수에 앞장서고 있는 한미문화재단 이정화 이사장은 팬데믹으로 문을 닫고 이벤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새 단장을 마무리한 데 이어 장승 교체 작업에 착수해 내년에는 10주년 축제 등 각종 이벤트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을금이 참 깨끗이 정리해서 새로운 희망찬 내년에 2022년을 맞고 또 마침 우리 코리안 벨가든도 완공 10주년이 됩니다. 5월 21일 날. 그래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미 보수 작업은 끝났고 지금 올해 참 감사하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협조를 해줘서 저희들 저 장승을 새로 세울 수 있도록 오늘 장인이 도착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첫 번째 장승들을 제작했던 장승 장인 김종흥 장인은 미국 한복판에 세워진 장승들을 10년 전에도 제작한 데 이어 이번에도 새로 만들게 돼 감개무량하다면서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장인의 솜씨와 정신, 자긍심으로 새 장승들을 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승을 만들어서 코리안의 벨가든에 서서 워싱턴에 사는 한국인들을 또 지켜주고 미국인들도 우리의 문화 영향을 받아서 이곳에서 이제 가장 한국인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코리안 벨가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종흥 장승 장인은 최근에 이미 구입해 준비된 장승 나무들을 이곳에서 열흘여 동안 정성껏 작업해 새로운 장승들을 만들어 세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코리안 벨가든에서 새로 대체되는 새 장승들을 제작하는 비용은 대부분 한국 정부에서 지원받아 충당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과 다른 비용은 한미문화재단의 모금액에서 사용하게 된다고 이정화 한미문화재단 이사장은 밝혔습니다. 코리안 벨가든이 조성돼 있는 메도우락 식물공원 등을 관리하고 있는 북버지니아 공원국의 폴 길버트 사무총장은 코리안 벨가든은 10년 동안 잘 관리되고 유지 보수돼 한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명한 장소로 자리 잡았다며 이제 10주년을 맞아 새 단장하고 있어 무척 고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building this up for the 10th anniversary of the completion of the Bell Garden, which we're going to celebrate in May. So we're very excited about what's happening today with the totem poles, and it'll just add to the other upgrades that we've been doing. 코리안 벨가든에서는 새 단장과 새 장승 교체 작업을 마치고 2022년 새해 첫날 희망찬 새해 맞이 평화와 화합의 타종식을 갖고 코리안 벨을 울리게 됩니다. 새해 4월 8일과 9일에는 장사익 선생을 초청해 10주년 기념 모금과 자선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내년 5월 21일 코리안 벨가든이 완공돼 개장한 지 10년이 되는 날 성대하고 뜻깊은 10주년 기념 행사와 축제를 갖습니다.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의 기본 틀대로 법제화돼 시행되면 수백만 명씩 연간 수천 달러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ACA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보 보조가 확대돼 900만 명이 한 달에 50여 달러 늘어난 평균 1,050달러씩 보조를 받게 되고 프리스쿨 무상교육으로 600만 명이 매년 8,600달러씩 혜택을 보는 등 상당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1조 7,500억 달러 이민 개선 예산까지 포함하면 1조 8,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백악관이 발표한 기본 틀대로 시행될 경우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될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프레임워크 기본 틀에 따르면 첫째, 내년도분 등록을 시작한 ACA 오바마 케어의 경우 1,220만 등록자 중에 900만 명 이상이
매월 프리미엄인 건강보험료를 보조받고 있는데 증가된 보조금을 2025년까지 4년 더 받게 됩니다. 900만 명 이상은 한 달에 $50 이상 늘어난 정부 보조를 받고 있는데 연소득이 6만 5천 달러인 부부일 경우 한 달 건강보험료로 $1,050를 정부에서 보조받고 $200 정도만 본인이 내게 됩니다. 장기 요양이나 치료를 집에서 하는 홈케어 예산이 대폭 축소됐지만은 1,500억 달러가 포함돼 메디케이드를 통한 홈케어 신청 대기자 80만 명의 적치를 대폭 줄이고 하루 4시간 돌봄 및 주간 비용 5,800달러의 부담을 덜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둘째, 차일드 케어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데 현재 매달 17세까지 1인당 $300 또는 $250를 받고 있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은 4년이 아니라 1년만 더 연장 시행되는 대신에 다른 혜택을 받게 됩니다. 3세와 4세 프리스쿨 2년을 무상교육시킬 수 있게 돼 600만 명이나 한 명당 연간 $8,600를 유아교육 또는 보육비로 지원받는 셈이 됩니다. 4인 가정 기준으로 연소득 30만 달러 이하이면 자녀 보육비로 연소득의 7% 이내만 부담하면 되도록 지원받을 수 있게 돼 10가구 중에 9가구인 2천만 명이나 보육비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부부 연소득이 10만 달러로 자녀 한 명을 보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바이든 플랜에 따라 연 5천 달러나 절약하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셋째, 자녀 없는 저소득층 근로자들 1,700만 명은 EITC로 불리는 기초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시급 $9로 주당 30시간을 일하는 무자녀 근로자들은 1년에 $1,100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넷째,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 수업료 면제가 제외된 대신에 중산층 이하 대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무상학비 보조인 펠그랜트의 맥시멈이 $6,495에서 $550 올라간 $7,045가 됩니다. 연조정 가구 소득이 대략 $26,000 이하이면 펠그랜트로 맥시멈을 받게 됩니다. 현재 690만 명이 평균 $4,117에 갚지 않아도 되는 펠그랜트를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메디케어 약값 낮추기 방안이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포함시키는 것으로 민주당 내에서 합의 타결됐습니다. 다만 연방정부의 협상 대상을 대폭 제한해 물가 인상률보다 더 많이 올리지 못하게 금지하고 노년층의 약값 본인 부담금을 연 $2,000 이내로 상한선을 두고 독점 기간이 지난 소규모 약품들만 협상 대상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민주당의 30년 된 공약이면서도 번번이 실패해온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이 제한적이나마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다시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연방 상원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약값 낮추기 방안을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민주당 내에서 합의에 타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며 발표했던 더 나은 미국 재건 기본 틀에서 제외됐던 메디케어 약값 낮추기 방안이 되살아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초의 원안보다는 크게 축소된 제한적인 약값 낮추기여서 절약의 규모는 10년 5천억 달러보다 훨씬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타결된 메디케어 약값 낮추기 방안은 첫째, 물가 인상률보다 더 약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매달 연율로 5%대 중반의 가파른 상승세를 수개월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물가 인상률보다 더 많이 약값을 올리지 못하게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시니어, 노년층이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약값을 연간 $2,000로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가의 처방약들일지라도 연간 $2,000까지는 내고 그 한도를 넘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정부와 제약업계 간 협상 대상은 신약은 제외하고 독점 기간이 지난 오래된 약품으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협상 대상이 될 독점 기간이 지나는 오래된 의약품들은 2025년에 10종, 2028년에는 30종에 그칠 것으로 제약업계에서는 내비치고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업계는 1,500명의 로비스트를 동원해 업계가 몰려있는 캘리포니아, 오레곤, 뉴저지 등 특정 지역 출신의 상하원의원들을 상대로 당파와 상관없이 강력한 로비를 벌여왔습니다.
이 때문인 듯 민주당 내에서도 이 지역 출신 상하원의원들 여러 명이 약값 낮추기 방안의 콩계리에 반대해 완전 제외시키는 데 성공했다가 진보파들의 반발로 제한적인 방안을 다시 포함시키는 것으로 타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가을이 짧아지고 최근 갑작스런 추위가 이어지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일교차가 커지고 면역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미 보건당국은 급격하게 떨어진 기온에 트윈데믹을 우려해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추위가 밀려오면서 워싱턴 일대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최저기온 34도로 영하를 웃도는 쌀쌀해진 날씨에 11월 초에 짧아진 가을을 더욱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북극 한파가 미국 동쪽 국토의 60%를 뒤덮으면서 11월에 들어서자마자 영하에 가까운 기온에 단풍마저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로 독감에 대한 경계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급격하게 떨어진 기온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독감에 감염되면 기존 면역력이 약화돼 나아가 팬데믹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겨울에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킨 덕분에 독감 환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진 데다 꾸준히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기 때문에 독감 유행을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모든 사람이 해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것을 권고하면서 완전한 면역력 형성에 2주 정도가 걸리는 만큼 이달 말까지 맞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미 보건당국도 독감의 팬데믹까지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미국민들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급격히 내려간 기온에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대상들에게도 독감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대상에 포함된다면 실내 적정 온도인 화씨 64도에서 68도를 유지하며 보온에도 신경 쓰는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줄 것을 미 보건당국은 당부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Glenn Youngkin, candidate for governor, and I sponsored this ad. 저는 폴 트로스입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해왔는데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테리 맥컬리프는 주지사로서 교육계의 발전을 위한 기회가 있었지만 살리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글렌 영킨은 아주 다릅니다. 저는 그가 계획하는 의미를 알고 신뢰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킨은 학업 기준을 높이고 학교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선생님들의 급여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글렌 영킨을 믿습니다.